아유타야, 도로 한복판 뇌졸중 운전자. 시민 경찰 유리창 깨고 구조. 야소턴, 문신 가게 겨냥 새벽 총기 난사, 사소한 시비 주정. 사뭇 프라깐, 게임 갱단 두목, 충격적 가혹행위. น้องที่ถูกบังคับให้กราบเท้าคือมือไม้สั่นเลย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จะอ้างว่าเด็กเขา ช้ 시사케 10년 넘게 어머니 폭행한 아들, 주민 촬영 영상 충격. 끄라비, 미얀마 남성 간 갈등, 태국인 남성 쇠송곳에 찔려 중상. แล้วก็จักรยานยนต์คันสีขาว ำสาหัสตอนแรก 나콘시 탄마라, 출산 한 달 안에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질투심 때문에. มีเลือดออกในสมอง 방콕, 붕괴된 감사원 신축 건물, 비리 의혹 추적 보도. สวัสดีครับอาหลงครับ 네, 첫 뉴스는 시사케 10년 넘게 어머니 폭행한 아들, 주민 촬영 영상 충격. 먼저 시사켓 소식입니다. 32세 아들 나이 송폰 씨가 60세 친어머니 통쓰리 여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이 암소를 풀어 어머니가 소를 잡으러 가게 유인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발로 차고 때리는 모습이 마을 주민의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폰 씨는 지난 10여 년간 마약과 음주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부숴왔다고 합니다. 과거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으나 어머니가 아들을 불쌍히 여겨 보석으로 석방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여동생 안우환 양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훈계 조치에 그쳤습니다. 안우환 양은 언론을 통해 오빠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어머니 통쓰리 여사 역시 더 이상 아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깊은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아유타야, 도로 한복판 뇌졸중 운전자. 시민 경찰 유리창 깨고 구조. 아유타야에서는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노인 운전자를 시민과 경찰이 발 빠르게 구조했습니다. 랍부와 루앙군 지역 340번 도로를 주행하던 노인 운전자가 뇌졸중 증세를 보이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 문이 잠겨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지나가던 시민들과 현장에 출동한 까이르트 후어이, 숭르원 경사와 뜨나와 소이센 경사가 망설임 없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탄마사 차른 프라키아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상태는 50대 50으로 매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뭇 프라깐, 게임 갱단 두목, 충격적 가혹행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도. 사뭇 프라칸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조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갱단 두목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온라인 게임 500만들을 통해 결성된 갱단 500만들 888피트의 두목으로 알려진 23세 플룩은 조직원들에게 폭행은 물론 불로 음모를 태우고 무릎 꿇고 절하기를 강요했으며 심지어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15세 소녀를 유인해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플룩은 자신이 경찰이거나 경찰의 자녀 또는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총기 소지 사진을 보여주며 조직원들을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야마이 똥로드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 에카팝 씨에게 제보한 뒤 사뭇 프라칸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플룩을 체포했으며 그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및 가혹행위 영상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플룩은 마리화나 흡연 사실만 인정할 뿐 강간과 경찰 사칭, 총기 소지 등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고 상해, 강요, 강제추행, 컴퓨터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게임 속 폭력이 현실 범죄로 이어지고 가해자의 경찰 사칭으로 신고조차 어려웠던 현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소톤, 문신 가게 겨냥 새벽 총기 난사, 사소한 시비 주정. 야소톤에서는 한 문신 가게를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경 흰색 사도어 픽업트럭 한 대가 무안군에 위치한 문신 가게에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가게 앞에 주차된 승용차와 가게, 유리문, 벽, 그리고 옆 음료수 가게, 유리창 등 곳곳에서 다수의 총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가게 주인 27세 이사란 씨는 사건 전 유흥업소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해당 픽업 트럭과 마주쳤으며 서로 장난삼아 엔진 공회전 소리를 크게 낸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총격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용의 차량이 범행 당시에는 번호판을 제거했지만 유흥업소 주차 시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흥업소 CCTV를 통해 붉은 티셔츠 차림에 통통한 체격을 한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나콘시 탐마랏, 출산 한 달 안에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질투심 때문에 나콘시 탐마랏에서는 38세 남성이 쏨땀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를 남자 손님 문제로 질투해 잔혹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폰 씨는 이제 막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남편 오홈 씨는 아내를 폭행한 뒤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고 어머니의 재촉으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으나 폰 씨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오홈 씨는 아내가 첫사랑이라 매우 사랑했고 질투심이 컸다며 사건 당일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과 친구들은 오홈 씨의 상습적인 폭행 사실을 증언하며 폰 씨가 평소 헤어지고 싶어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CCTV에는 오홈 씨가 의식을 잃은 아내를 오토바이에 싣고 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홈 씨는 자수 후 9만 바트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이며 유족과 친구들은 그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과 소극적인 대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끄라비, 미얀마 남성 간 갈등, 태국인 남성 쇠송곳에 찔려 중상. 끄라비에서는 미얀마 남성 간의 갈등이 폭력 사건으로 번져 애꿎은 태국인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8세 미얀마 국적의 민민 씨가 46세 태국인 남성 타나얌 씨의 목을 쇠 송곳으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전 피해자 타나얌 씨의 친구인 트랜스젠더 여성 과일 가게 주인 파미 씨가 다른 미얀마 남성 2명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현장에 나타난 민민 씨를 파미 씨의 남자친구와 타나얌 씨가 뒤쫓는 과정에서 타나얌 씨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파미 씨는 민민 씨가 자신에 대한 폭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민 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파미 씨를 폭행한 이명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파미 씨 측이 먼저 시비를 걸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근 임대주택 주인 역시 파미 씨 측이 평소 민민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거나 성희롱했다고 증언했으나 파미 씨는 이를 부인하며 집주인이 민민 씨 편을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민민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며 파미 씨를 폭행한 다른 미얀마 남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젖소 농장 덮친 여름 우박 폭풍, 속수무책 젖소들. 치앙마이에서는 이례적인 여름 폭풍 소식입니다. 차이프라칸 군의 한 젖소 농장에 강한 우박을 동반한 여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젖소들이 우리 안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우박을 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농장 관리인이 안타까움에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여름철 기상 이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콕, 붕괴된 감사원 신축 건물, 비리 의혹 추적 보도. 마지막으로 방콕 소식입니다.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감사원 신축 건물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추적하는 탐사 보도 2편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중국계 자본과 연계된 명의 대여자, 롱우가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입찰을 담합하고 공사를 수주했으며 건설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담당 엔지니어의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9차례의 부실한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체 보유 부지 대신 태국 철도청 부지를 15년간 7억 6천만 바트가 넘는 고액에 임차해 20억 바트 규모의 건물 신축을 추진한 과정과 설계 및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건물 붕괴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가운데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들은 부실 공사 정황을 목격했으며 공사 대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명예 대여자를 넘어선 핵심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민 세금이 투입된 대형 국책 사업의 부실과 비리 사슬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